자연수 x를 5로 나눈 나머지를 fx라고 그랬거든. 지금 이게 119쪽이야. 잘 안 보이네. 그러면 5로 나누었을 때 fx라고 할 때 그랬어. 나머지가. 그럼 요 x를 뭘로 나눈다는 거야? 5로 나눈다는 거 아니니? 네. 요 x를 5로 나눈다는 거니까 봐봐. 여기 5x 플러스 5를 5로 나누는 거야. 그럼 뭐가 될까? x 플러스 1. 봐봐. 5x 플러스 5를 5로 나누게 되면 5x 플러스 5를 5로 나누면 봐. 이것도 5로 나눠 떨어지지. 네. 얘도 5로 나눠 떨어지지. 예. 5로 나눈다는 거 5로 묶는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가 돼? 0이 되잖아. 네. 그러니까 F0이 0인 게 맞지. 아, 나머지. 그지? 그러면 x 플러스 10을 5로 나누면 지금 요 10은 어때? 나눠 떨어져요. 나누어 떨어지지.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는 0이 될 것이고 그럼 결국 얘만 나누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든 fx를 나누는 거하고 똑같잖아. 아, 그러면은 자 여기 3번 보자. 5x 플러스 3은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3이 나머지지. 네. 얘는 분명히 3일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럼 여기는 나머지라는 것은 0 이상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자 5x 마이너스 1은 이 마이너스 2라는 나머지가 있을 수 있니 없니? 나머지가 없잖아. 그치?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5x하고서 얘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줘. 그럼 얘를 얼마? 빼준 거잖아. 네. 그러면은 이거는 5로 나눈다는 5로 묶는다는 거야. 잘 보이니? 왜 오늘따라 얘기가 흐리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거든. 이게 어떻게? 여기가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2가 3이 됐잖아. 아니 그 저거 가로 그 5 빼기 2하고 빼기 5를 하는 게. 선생님 다시 설명할게. 자, 다시 설명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5x-2를 봤을 때 지금 이 마이너스 2는 나머지 조건으로 합하지 않는다고. 얘는 나머지를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이 몫에서 하나를 빼오는 거야. 몫이 예. 지금 이거 자체가 5를 나눴을 때 x가 몫인 경우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를 x에서 하나를 빼와. 그럼 마이너스 5가 된 거잖아. 이 상태로 풀어주면 5x 마이너스 5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5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얘가 음수가 되면 지금 5로 나누었을 때 하나의 몫, 한 개의 몫이 얼마냐면 5잖아. 5. 예. 그치? 그 5를 여기다가 여기 몫에서 하나를 빼서 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2가 아니라 5x 마이너스 3이었다 보자. 네. 그럼 여긴 나머지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 아니 3. 그 1 x 빼기 1 5 하고 그 다음에 3 플러스 1이 2요? 그렇지. 예. 2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내가 몫에서 하나를 빼오는 거야. 아, 왜냐면 바깥으로 빠진 거거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선생님이 식을 쓰니까 이렇지만 얼마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누는 숫자만큼 하나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었다. 5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가 뭐야? 4. 5에다 마이너스를 더하니까. 아, 만약에 10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2였어? 8. 그럼 8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예. 근데 그 8이 어떻게 된다고? 몫에서 하나를 가져온다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길어졌네. 자, 얘가 그러니까 얼마였어? 3이었잖아. 그치? 네. 그 다음에 자, 여기하고 여기를 네 번째를 한번 보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x를 아니 모르니? 몰라요. x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한번 해볼게. 그럼 x에다가 예를 들어서
2를 대입해 볼게. 그럼 F1에다가 F2에다가 F3이잖아. 그러면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고 나머지가 2고 나머지가 3이니까 이게 맞아. 네. 근데 선생님이 X에다 2를 해볼게. 그럼 F2에다가 F3에다가 얘가 5. F5잖아. 그럼 얘 나머지가 2가 되고 얘 나머지가 3이거든. 얘 나머지가 뭐야? 0이거든. 아, 그럼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될 때는 얘는 안 틀린 답이라고 보는 거야. 어떤 경우에도 다 성립을 해야 되거든. 네. 자, 그러면 지금 5번째도 어쨌든 얘는 5로 나누면 뭐가 돼? 나머지가 3이요. 3이가 되지. 3이 되지. 이건 3이 되는 거지. 네. 근데 지금 이쪽은 보니까 5로 나눠서 x가 뭔지 모르겠어. 모르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는 적당한 숫자를 한번 대입해봐서 맞는가를 봐야 돼. 그렇다면 선생님이 x에다가 아까처럼 1을 한번 대입해볼게. 예. 그럼 f 이게 뭐야? 8이잖아. 그럼 5 하고서 f 뭐니?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네. 그럼 8은 나머지가 뭐였어? 3이요. 3이었지. 마이너스 1은 나머지가 뭐라 그랬지? 4요. 4였잖아. 그러니까 5를 곱하니까 뭐야? 20이니까 안 되지. 네. 자, 그럼 한 번 더 해볼까? x에다 2를 대입해보자. 그럼 f에다가 13이 되고 아니다. 5가 f에다가 0이 되는 거야. 네. 그럼 나머지가 얘는 뭐가 되니? 3이 3이. 되는 거고 얘는 나머지가 뭐야? 0이지. 아, 예. 그러니까 여기다 5를 곱하면 등호가 성립 안 하지? 네. 그러니까 이게 맞네. 그러니까 더 의심스러워. 난 더 해보고 싶은데요, 선생님. 그럼 더 해봐. 몇 개를. 그래서 더 해보면 이제 아니라는 거. 이거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답이 몇 번일까? 4번이요. 4번이겠지? 7번에 보면 두 변수 x, y에 대해서 x가 1, 2이고 y가 3, 4, 5이다. 이때 만들 수 있는 x의 함수 y의 개수를 구하라. 자, 함수가 된다는 건 뭐야? y는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이게 x가 정의역이었고 정의역이요. y가 벌써 봐봐. 이게 고등부 개념이라 네가 정의역이요 이러잖아. 중학교 때는 안 나왔었거든. 자,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면 선생님도 고등학교 과정을 중학교식으로 설명하려니까 내가 지금 고민이 되는 거야. 자, 봐봐. 변수는 이렇게 되는데 얘네가 함수가 된다는 거는 함수라는 것은 이걸 x가 갖는 범위잖아. 이게 네. x가 갖는 범위야. 이거 y가 갖는 범위거든. 근데 x가 갖는 이 값이 y에 꼭 하나씩만 대응해야 함수야. 예. 이건 배웠잖아. 그치?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1이 2개 이렇게 대응했어. 그럼 이거 함수가 아니야. 또 x가 대응을 2가 만약에 안 했다 보자. 얘가 그냥 안 했어. 얘는 그냥 대응 안 했어. 이래도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x에 있는 값이 y에 있는 값에 하나씩 대응할 때 함수라고 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러면은 요렇게 됐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기한 거냐면 F1은 3이었다. F2는 5였다. 이렇게 배운 거란 말이야. 이 개념이야. 예. x가 1일 때 f의 관계에 의해서 y의 값이 이렇게 결정돼 라고 한 거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서 뭐 fx가 2x 플러스 1이야 이러면 네. 봐봐. f1은 x가 1 대입하면 3이고 x가 2 대입하면 5야. 아, 5요. 맞지? 응. 이런 관계식을 먼저 배웠단 말이야. 이런 관계식을 배워서 x가 요럴 때는 y가 이렇게 돼. 근데 이거는 1차 함수야.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꼭 관계식이 다 있는 건 아니야. 함수마다. 우리 네. 정하기 나름이야. 그잖아. 이렇게 배웠을 때는 x가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야. 아, 예, 예. 근데 지금 7번 같은 문제는 어때? x는 2개밖에 없고 y가 3개밖에 없어. 이렇게 아주 제한적인 범위를 주어진 거야.
그지? 요거를 이제 고등부 어려운 말로는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이고 뭐 치역이고 이런 말들을 해. 근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해줄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용어를 그때는 고등부 가서 배워야 되는 거고. 자, 일단은 함수라는 개념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개념은 x의 한 값에 대해서 y가 하나가 대응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x 아까 얘기했듯이 x 하나가 y에 두 개 대응해도 안 돼. 얘가 3도 대응하고 4도 대응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그리고 또 아까 뭐라 했어, 쌤이? x가 대응 안 해도 안 돼. 꼭 x는 다 대응해야 돼. 그치? 네.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보자. x가 1, 2를 갖고 있고 y가 3, 4, 5를 갖고 있는데 만들 수 있는 x의 함수 y의 개수 그랬잖아. 그러면 이런 관계식이 나올 수 있는 거 지금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내가 임의로 3하고 5라고 했지만 네. 그지? 얘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네. 그럼 좀 전에 그렸던 그 그림하고 이 그림은 다른 종류야. 네. 그러게 되면 이런 함수가 몇 개야 도대체?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함수로 만들어지는 x의 값이 y 값에 대응하게 하는 함수로 되어지는 이런 관계식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사실 우리 단계에서는 이걸 다 그려야 돼. 그게 맞아. 순서대로 다 그리는 게 맞는데 그러려면 지금 얘가 선생님은 이렇게 보고도 이거 9개잖아 이런 생각이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건 9개야. 왜 9개냐면 그러면 9번을 다 그리기가 너무 힘들잖아. 응? 근데 봐. 1이 가질 수 있는 거는 몇 가지를 가지고 대응할 수가 있어. 3에도 대응할 수 있고 4에도 대응할 수 있고 5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얘가 1이 순서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세 가지잖아. 1이 갈 수 있는 건 세 가지야. 그러면 2는 몇 가지로 갈 수 있지? 세 가지요. 그치? 근데 얘가 1도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2도 대응해야 돼. 그지? 1도 대응해야 되고 2도 대응해야 돼. 그럼 이게 동시에 1도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2도 대응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 그러면 1도 대응하고 2도 대응하는데 둘 다 동시에 만족하니까 9개가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럼 만약에 선생님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 x가 1, 2, 3이야. 자, y가 1, 2, 3, 4야. 그럼 얘가 함수로 될 수 있는 f의 관계는 몇 개야? 이러면 똑같은 거잖아. 그치? 똑같은데 그럼 여기서 이게 f라고 본다면 똑같이 1이 대응할 수 있는 거 몇 개? 4개요. 4개지. 2는 4개요. 4개. 3은 4개요. 4개야. 그러니까 1도 대응하고 2도 대응하고 3도 대응하니까 4에 세제곱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니? 64. 그치? 64. 그럼 이쯤 되면 이 64개를 어떻게 다 그리냐고. 그치? 안 되지. 그러면 이 9개 정도 내가 우리가 어떻게 한번 그려보겠어? 그치? 어떻게 그린 줄 알아? 얘가 3, 4로 가지고 3, 4로 했으니까 그 다음 그림은 3, 5로 가고 예. 뭐 얘네들이 5하고 3도 바꿔주고 예. 그지? 얘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 이렇게. 예. 이걸 다 그려야 된다고. 몇 개를? 9개를. 대신 이제 9개를 그릴 수도 있어야 돼. 왜냐면 순서로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이 그림으로요? 그치? 이 그림으로 할 수 예, 있는데 예. 그건 또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경우의 수라는 파트에서 그거를 세는 걸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문제도 좀 많이 뒤에 부분을 가져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야. 예. 알겠지? 자, 그럼 8번 한번 설명을 해볼게. 두 변수 x, y가 있어. 근데 x가 1, 2, 3이고 또 4, 5, 6, 7이 y야. 근데 어느 하나에 반드시 대응될 때 함수 값의 크기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즉 뭐냐면 1이 대응한 값이 제일 크고 2가 대응한 값이 제일 크고 3이 대응한 값이 제일 큰 거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x가 1, 2, 3이야. 근데 y가 4, 5, 6, 7이야. 그럼 1이 대응하는 것이 얘네들이 3개가 어쨌든 3개가 크기가 순서대로 다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아까처럼 중복해서 대응할 수가 없어.
아까 이 같은 경우는 이게 세 가지고 1이 세 가지야. 2가 세 가지인 경우는 같이 대응할 수도 있잖아. 1이 3에 갈 수도 있고 2가 3에 갈 수도 있어. 네.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세 가지 해서 곱했잖아.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얘는 어때? 같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y에서는 1, 2, 3에 대응할 거를 세 개를 선택해야 돼. 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했다고 보자. 이렇게. 예. 그러니까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결국은 몇 가지가 나오겠어? 네 가지야. 왜냐면 하나씩 빠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세 개를 선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를 빼. 그럼 4, 5, 6, 7에서 하나씩 빼면 뭐야? 네 가지잖아. 어쨌든 선생님은 지금 7을 뺐어. 그럼 1, 2, 3이 대응할 때 1이 제일 큰 거가 대응하고 두 번째는 2가 대응하고 세 번째는 3이 대응하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면 자 봐. 내가 선택을 하는 문제야. 아까는 선택을 할 때 똑같은 게 선택이 됐었고 크기는 상관이 없었거든. 뒤집어져도 상관없는데 지금은 함수값 자체가 정확하게 크기가 주어졌어. 그러면은 내가 선택하는 순간 얘들은 반드시 이렇게 대응하는 한 가지만 생기는 거야. 아, 그지? 예. 그러면 한 가지만 생기니까 4, 5, 6, 7 중에서 하나를 빼는 걸로 생각한다 그랬지? 그럼 모두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네 가지요. 네 가지가 되는 거지. 자, 그럼 4, 5, 6을 했었으니까 쌤이 한 개만 더 예를 들어볼게. 4, 5, 6 말고.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게 어떻게 선택하냐면 4하고 6하고 7이 선택했다고 보자. 네. 그럼 요번에 뭘 뺀 거야? 5요. 5를 하나 뺐지. 그럼 1은 7에 반드시 2는 6에 3은 4에 대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밖에 안 생겨. 그러니까 하나씩 뺄 때마다 한 가지잖아. 그러니까 모두 하나씩 빼는 게 몇 가지였어? 네 가지였지. 그 네 가지마다 대응 관계가 하나씩밖에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4가 되는 거야. 선생님 얘기 알아들었니? 예. 근데 이게 지금 선생님도 설명하면서 되게 한계가 있는 거야. 왜냐면 고등부 개념이 들어왔고 여러 가지 섞인 개념이 들어왔는데 선생님은 상준이한테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 아, 우리는 안 배웠단 말이야. 근데 중학교 2학년의 함수의 관계에서는 그걸 유추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조금 그렇다는 거지. 예. 두 변수 x하고 y에 대해서 1, 2, 3인 x가 1, 2, 3, 4, 5인 y 중에서 어느 하나에 반드시 대응하는 함수를 y는 fx라고 한다. 지금 아까 설명했던 선생님이 7번하고 8번의 개념도 여기에서 비슷하게 있어. 네. 그러면 얘가 x가 갖는 걸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쓰거든. 1, 2, 3이 갖는 거야. y가 갖는 거를 1, 2, 3, 4, 5야. 자, 선생님 문제 여기까지만 읽었어. 이 함수 대응하는 함수를 fx라고 할 때, 그치? 네. x의 모든 수에 대해서 x의 모든 수라고 해야 1, 2, 3이야. 근데 a하고 이건 x의 값이잖아. 네. fa는 뭐야? Y y 값이잖아. 두 개를 합해서 짝수가 된다는 거야. 그럼 두 개를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야? 짝수 더하기 짝수. 짝수일 때. 홀수 더하기 홀수. 홀수일 때잖아. 그러면 a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밖에 없다고? 세 가지. 그치? 예. a가 1, 2, 3이잖아. 그럼 a가 1이야? 그럼 얘가 홀수야 짝수야? 홀수잖아. 그럼 fa가 될 수 있는 거는 뭐여야 되는 거야? 홀수여야 되는 거야. 아, 그럼 홀수 뭐 있니? 1, 1, 3, 3, 5. 5에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 예. 그치? 그러니까 이게 몇 개가 되는 거야? 세 개가 되는 거지. 네. 그다음 a가 2야. 그럼 fa는 a가 2니까 뭐에 대응하는 거야? 짝수. 짝수. 그럼 뭐하고 뭐? 2, 2하고 4. 4에서 두 개가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럼 a가 3이야. 그럼 a가 다시 뭐가 되는 거야? 홀수잖아. 그치? 네. fa가 홀수. 그럼 fa가 될 수 있는 게 1, 3, 5. 그래서 몇 개야? 3개. 근데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냐면 1이 대응할 수 있는 거 3개. 2가 대응할 수 있는 거 2개. 3이 대응할 수 있는 거 3개야. 그럼 얘네들을 3개, 2개, 3개를 더할 거냐 곱할 거냐를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이걸 덧셈으로 더하겠어? 아니면 곱셈으로 하겠어? 선생님이 아까 다 설명을 했거든? 곱셈일 것 같긴 곱셈이지. 한데. 왜냐하면 내가 아까 7번 설명할 때 뭘 했어? 1이 대응하는 거 3개야. 2가 대응하는 거 3개야. 우리 어떻게 했니? 곱하기로 했잖아. 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함수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함수를 할 때 x의 어떤 값이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안 돼. 예. 그러니까 1, 2, 3이 다 누군가하고 대응해야 되는 거야. 예. x의 값이. 그러면은 얘도 대응, 1도 대응하고 2도 대응하고 3도 대응해야 돼. 선생님 뭐래? 1도 대응하고 2도 대응하고 3도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네. 그럼 얘네들이 동시라는 의미를 가져 수학에서는. 동시요. 1도 해야 되고 2도 해야 되고 3도 해야 돼. 선택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1을 선택하면 2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1도 반드시 대응하는 걸 선택해야 되고 2도 반드시 대응하는 걸 선택해야 되고 3도 반드시 대응하는 걸 선택해야 돼. 근데 수학에서는 이런 개념이 곱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곱의 개념이야. 그러면 선생님 봐봐. 하나만 더 조금 어려운 걸 설명해 줄게. FA가 홀수다라는 개념일 때 FA가 1일 수도 있고 FA가 2일 수도 있고 FA가 3일 수도 있어. 네. 그럼 잘 봐봐. 선생님이 동시라는 의미하고 그 아닌 거하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 이건 셋 중에 하나여야 되지. 이건 선택의 의미야. 그러니까 한 가지에서 세 가지가 덧셈이 되는 거야. 이거는. 좀 어려운데 헷갈리면 안 되는데. 헷갈리는데요. FA가 1도 대응해야 되고 2도 대응해야 되고 3도 대응해야 돼. 그러니까 1이 대응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2가 대응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3이 대응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야. 그러니까 예. 이거 모두 몇 가지야? 18가지라 이러는데 애들이 이걸 하다 보면 선생님 3 더하기 2 더하기 3은 안 되냐고요.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지금 곱에 대한 의미하고 합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한 거야. 근데 얘기할수록 헷갈려서 선생님이 요 살짝 여기까지만 얘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얘도 선택해야 되고 얘도 선택해야 되고 얘도 선택해야 돼. 동시에라는 의미야. 그지? 동시에라는 의미가 있으면 곱이 되는 거고 나는 얘가 선택할 수도 있고 얘가 선택할 수도 있고 얘가 선택할 수도 있어. 그럼 선택의 의미잖아. 이것 중에. 그럼 한 예를 들어볼게. 선생님 주사위를 던졌어. 몇 가지야? 6가지. 그지? 왜 6가지야 그게? 1에서 6까지.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게 또는의 의미가 되는 거야. 1 또는 2 또는 3 또는 해갖고 6. 그러니까 6가지 또는의 의미는 6가지를 더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선생님 그럼 1도 한 가지 2도 한 가지 3도 한 가지인데 1 곱하기 1 6번 할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거하고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야. 또 당연히 주사위 던지면 몇 가지 하니까 6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1이 나오거나 또는 2가 나오거나 이런 의미가 있어. 5월의 의미가 있다는 거야. 5월이요? 5월이 또는이잖아. 5월이 또는이잖아. 그지? 그리고 end의 의미는 곱이고 5월의 의미는 선택의 의미는 또는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 앞으로도 근데 어려운 수학을 하면 그 개념을 많이 묻더라고. 120페이지 10번인데 두 변수 x, y가 모두 자연수일 때 하나 체크하고 fx의 관계식이 이렇다라고 했는데 지금 x, y가 자연수기 때문에 여기서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사실 뭐야? 1, 2, 3, x가 1, 2, 3일 때는 2에 대응해. 이런 뜻이야. 그럼 무슨 뜻이냐면 f1도 2가 되고 f2도 2가 되고 F3도 어떻게? 2가 되더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 4부터는 이관계식이야. 그럼 X에다 4 집어넣어 볼게. X에다 4 집어넣으면 F2에다가 F1이잖아. 그치? 그럼 결국은 F4잖아 이게. 선생님 왼쪽에 썼어야 되는데 F4잖아. 여기 4잖아. 그럼 F2하고 F4, F2가 얼마였어? 2였고 F1이 얼마니? 2였잖아. 됐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4가 되지. 예. 봐봐. X가 4일 때 F4,
F2, F1 이렇게 된 거라고. 쌤이 여기다가 사실은 내가 요거를 어디다 썼어야 되는 거야? 왼쪽에다 써줄게. 네가 그래서 헷갈렸나 봐. 여기부터 대입한 거지. F4가 F2, F1 이렇게 됐다고. 맞지? 네. 자, 그럼 X에다 5 대입할게. 어쨌든 우린 7하고 8이 나올 때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럼 F5잖아 얘가. 네. 그럼 F3이고 F2지. 예. F3이 얼마였어? 2였고 2. F2가 2요. 2였잖아. 그러니까 4가 되고 X가 6 대입하면 F6이 F4에다가 F2. F 3이 되겠지. 네. F4는 얼마였어 아까? 4였고 F3은 2였잖아. 얘가 6이 되겠지. 네. 그 다음 X에다가 7 대입하면 F7이 F5이고 F 얼마야? 4잖아. 네. 그럼 F5는 뭐가 되는 거야? F5는 4가 되고 F4는 4가 되지. 예. 그럼 이게 뭐가 되니? 8이 될 거 8. 아니야? 그 다음 X에다 뭐 집어넣어? 8이요. 8을 집어넣어야겠지. X에다 8을 집어넣으면 F8이 F6에다가 F5. F5가 되니까 F6은 얼마였니? 6. 6이었고 F5는 4였잖아. 4요. 그럼 이게 뭐야? 10이 되지. 아. 그럼 F7하고 F8하고 더하면 뭐가 되겠어? 8하고 10하고 더해야지. 그래서 18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오. 자, 그럼 한 개만 더 해볼게. 11번 보니까 자, 임의의 x에 대한 함수의 임의의 xy에 대해서 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 xy가 어떠한 값을 갖든지 간에 이런 뜻이야. xy가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fx와 fy가 fx 플러스 y, fx 마이너스 y가 성립해. 그러니까 내가 x하고 y에다 어떤 뜻 값을 대입해도 이 관계는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무거나 대입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지금 f1은 1로 주어졌고 f0하고 f2의 값이 얼마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여기 요 숫자 안에서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x에다가 y에다가 자 보자. 0하고 2가 나올 때니까 x에다가 1 집어넣고 y에다 한번 0을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왼쪽부터 집어넣게 f1, f0, 그 다음에 f1 또 F1 맞지? 예. 그러게 되면 F1이고 또 F0이 지금 F2F1이잖아 얘가 2F1 그지? 네. 그럼 2F1이다 이렇게 되는데 F1이 뭐였어? 1이었다며. 그러니까 F0이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얘가 1이고 얘가 뭐라고? 얘가 1이라며. 네. 맞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뭐 대입할 거냐면 이 대입해 보는 거야. 선생님 1 플러스 F0이 2면은 1 아니에요? 어디 얘기하는 거야? 그 F0이 이거 F0? 얘는 1이고 예. 1 곱하기 F0이고 2 곱하기 F1 그럼 2 아니니? 예. 맞지? 순간 덧셈으로 잘못 봤어요. 자 그럼 X1, Y1 그럼 선생님 내가 뭘 대입해야 돼요? 이러면 뭐 대입한다 그랬어 아까? 여기들 나온 숫자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잘 찍어야 돼. 잘 아. 감각적으로 뭐가 나오겠다. 그럼 1하고 1 집어넣어 볼게. 그럼 F1 선생님 뭘 하냐면 얘가 주어졌으니까 얘를 계속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또 뭐지? F1 또 여기는 뭐야? F2 2요. 또 F0 0. 이러면 얘 1이라며. 네. 그러니까 얘가 1일 거고 F2가 나올 거고 F0은 뭐였어 아까? 2요. 2였잖아. 그럼 F2가 뭐가 될까? 마이너스 1이 나왔잖아. 그럼 답 다 나왔네. 2하고서 F0이 얼마였고 2였고 F2가 얼마? 마이너스 1이잖아. 네. 그러니까 4에서 마이너스 1 빼주니까 얼마가 된다? 3.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132페이지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선 L이 위의 점 A의 좌표가 이렇게 있어. 네.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 구해야지. 그 다음에 직선 L도 구할 것이고 그때의 A의 점의 좌표도 내가 구할 거야.
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L이라는 거 구해야 되고 A라는 좌표를 구해야 돼. 그 다음에 이 A라는 좌표와 B라는 좌표, 이 A 값이 결정되니까 이 A, B를 구했지. 네. 이 A, B 점을 구해서 나오는 직선이 이거야. 이건 M이 아니라고, L이 아니라고.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다른 거예요? 그치. 다른 직선이죠. 문제가 그렇게 써 있잖아. 그치? 아, 그럼 내가 L이라는 직선을 먼저 구하면 L이라는 직선은 4,4하고 0,-1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럼 여기서 기울기를 보면 x의 증가량에서 4에서 0을 빼 y의 증가량 4에서 -1을 빼잖아. 네. 그럼 4분의 뭐가 되지? 6이 되니까 2분의 3이 기울기야. 네. 그럼 L이라는 직선은 어떻게 되냐면 y는 2분의 3 하고서 x 하고서 y 절편이 -2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누구를 지났어? 직선 L 위의 점 A 그랬지. 네. 이 A라는 점이 3A, 0을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 이런 뜻이잖아. 네. 그래서 A 값을 구해 이런 뜻이지. 그러면 여기다 0 집어넣고 여기다 2분의 3에다가 3A를 하고서 -2니까 2분의 9A가 2가 되니까 A는 뭐가 되지? 9분의 4다 이렇게 되겠잖아. 예. 그럼 A가 9분의 4니까 이 A라는 점의 좌표가 뭐냐면 4A니까 9분의 얼마? A라는 좌표는 3A잖아. 3A. 네. 그치? 3A니까 뭐가 되겠어? 3분의 4, 컴마 뭐가 되겠니? 0. 0이 되겠지. 3분의 4, 0이 될 거고 B라는 점은 4A잖아. 네. 그러니까 9분의 16, -2니까 마이너스 9분의 얼마? 8 이렇게 되겠지.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이 뭐라는 거야? y는 mx 플러스 n이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기울기 먼저 구할까? x의 증가량 m은 어떻게 구하냐면 x의 증가량분의 3분의 4에서 9분의 16을 빼주고 y의 증가량을 빼주지. 네. 자, 그럼 분모 분자에 선생님 9를 곱해볼게. 분모 분자에 9를 곱하면 여기다 9 곱하면 얼마야? 12 마이너스 얼마니? 16이지. 네. 9 곱하면 뭐야? 8이잖아. 그럼 얘네가 뭐지? 마이너스 4분의 8이니까 기울기가 -2가 되겠네. 맞지? 네.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얼마? n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네. 그 중에 a나 b 중에 하나를 대입하지. 네. 그러면은 뭐가 될까? 0이 되고 3분의 4 대입할 거야. A를 대입할 거야. 예. 더 간단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N이잖아. 그치? 네. 그럼 N은 뭐가 되지? 3분의 8이요. 3분의 8이 되겠지. 아, 그러게 되면 M하고 N을 구하라 했으니까 다 나왔네. 그치? 예. 하나는 M은 뭐였고 M은 -2였고 N은 3분의 8이다. 이게 답이게 되겠지.